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제49강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방법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수익 방식을 했죠.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이제 부동산 여러분 책에 보면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뒤쪽으로 가면 공시지가 얘기도 있는데 수익분석법 쪽은 좀 양이 적으니까 공시지가 부분까지는 수익분석법 하면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수익환원법만 집중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좀 다른 것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의, 순수익, 환원율, 자본환원 방법인데요. 수익환원법은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간혹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 그 계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환원이율과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간혹가다 나오는데 총 감정평가에서 6문제 중에서 1문제는 포기하고 5문제 맞추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환원율 쪽이에요. 그래서 환원율 쪽 얘기하면서 제가 어려운 부분은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들 하는데 좀 쉽게 나왔을 때 문제 풀고 어렵게 나왔을 때 포기하는 방법 얘기가 환원이율 쪽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알아두시고 자본하는 방법까지는 아주 쉬우니까 여기까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만 빼고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환원법의 의 좀 봅시다.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수익환원법은 먼저 종류서부터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쭉 써놨는데요. 그 중에 수익환원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2가지를 수익환원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이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할인연금 수집 분석법, 소위 DCF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DCF법에서 뭘 배웠냐면 자,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한다. 5년 동안 투자하면 매년도 들어오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진복객을 현재 가치로 다 합산을 해. 현재 가치로 바꿔 다 합산하면 뭐가 된다? 지분 투자자의 어떤 가치가 된다. 거기다가 융자 금액까지 더하면 바로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현금을 할인하는 DCF법입니다. 할인기법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서에서는 감정평가에서 이론적으로 나올 때 현금으로 할인한 방법도 수익환원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요건 실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직접 환원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수익환원법은 이 순수익을 하는 직접 환원법이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들, 전체 투자기간부터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 환원법이다 그랬어요. 직접 환원법에서 가격은 수익가격이다라고 했고 수익가격은 조금 복잡하게 순수익을 뭘로?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소위 할인율이죠. 자, 어떤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직접환원법의 수익환원법의 직접환원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수익환원법이 나온 바로 이 직접환원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유명한 공식이죠. P는 A 나누기 R. 여기서 A는 순수익, R은 환원이율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환원법 뭐만 알면 된다? 순수익하고 환원이율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자본하는 방법, 계산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상 환원이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하여간 자본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데 순수익의 의의서부터 봅시다. 순수익은 항상 아무 말 없으면 1년간 순수익이다 그랬어요. 가격 시점 현재 1년간 순수익을 말한대. 1년간 순수익인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임대료 따질 때 임대료의 책정 시기는 시점이지만 실현 시점은 뭐다? 종기다. 소위 임대차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점 현재 1년간 수익인데 항상 이때의 순수익은 1차년도 말 순수익을 말한다. 말의 순수익을 말한다는 걸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1차년도 말의 순수익, 소위 가격 시점 올해 계산한다. 그럼 올 말 현재 나한테 들어온 임대인한테 들어오는 모든 수익, 소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모든 수익이 바로 순수익의 개념이다. 가격 시점에다가 뭐까지 1차년도 말이라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순수익은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순수익은 순수익 종류는 감가상각을 기준해서 상각, 감가상각 전순수익, 후순수익. 그 다음에 세공제를 기준해서 전순수익, 후순수익.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하기 전이냐 후냐, 세공제 전이냐 후냐라고 따지는데 이때에서는 소득세를 말하는 거고 이건 감가상각하기 전이냐 후냐를 따지는 거죠. 자, 이런 순수익의 구성은 구성이라기보다는 순수익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총 임료에서 뭘 빼주면 된다? 바로 필요 재경비를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했었죠. 임대용 부동산 할 때 바로 자, 순임료는 총임료, 소위 실질임료에서 뭘 뺀다? 필요 재경비를 뺀다라고 했어요. 즉 순임료 얘기죠. 순임료가 순수익이니까 순임료는 총임료 대신에 실질임료, 임료에서 뭘 뺀다? 필요 재경비를 뺀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용 부동산은 자기들이 그대로 부동산을 운영해서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요건 제가 언제 얘기했었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 했었죠? 기억납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자, 순수익을 기업용 부동산 순수익을 어떻게 한다? 바로 총 판매액에서 뭘 뺀다? 총 비용을 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즉 이쪽은 순수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거 전체가 총 수입이죠. 총 임료나 실질 임료나 총 판매에 대한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바로 순수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습니다. 법하고 간접법이 있는데, 자, 직접법, 간접법 얘기는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가법에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자, 제도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면 직접법, 유사 사례 부동산에서 구하면 간접법이라 그랬죠. 이거 똑같습니다. 직접법에서 순수익을 구할 때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서 구하면 직접법, 사례 부동산을 분석해서 구하면 뭐 간접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순수익을 구해야 돼요. 근데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에서 순수익 중에서 뭐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냐면 개별 부동산의 순수익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복합부동산의 순수익. 복합부동산인 것은 임대인 우리가 빌딩에 대해 순수익을 구했습니다. 근데 빌딩이라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돼 있죠. 그러면 토지의 순수익은 얼마고 건물의 순수익은 얼마냐?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 토지에 대해서 수익 환원법을 구할 때는 사실 그 토지의 임대를 하는 게 제대로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수익 환원법에서 토지의 수익을 구할 때, 순수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합부동산 순수익을 구합니다.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빼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구해요. 자, 이게 바로 이 순수익을 구하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잔여법이다라고 해요. 이 잔여법은 토지 잔여법이 있고 건물 잔여법이 있습니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로 복합된 부동산 순수익 중에서 건물 순수익을 빼버리면 토지에 대한 순수익만 남으니까 토지 잔여법.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 순수익에서 토지 순수익 그 부분을 빼버리면 건물에 대한 순수익만 남으니까 건물 잔여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별표로 나와 있는데 다른 책들 읽으실 때 조심하세요. 잔여법에는 부동산 잔여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잔여법이라면 순수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복합부동산 가격이 있죠. 그 중에서 건물 가격 빼버리면 토지 가격이 남습니다. 그걸 보고 부동산 잔여법이라고 해요. 또는 복합부동산 가격인데 그중에 토지 가격 빼면 건물 가격만 남죠. 그걸 보고 부동산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잔여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지 이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원이율을 얘기합니다. 환원이율이다라고 하는데 환원이율은 의의는 뭐라고 하냐면 순수익을 뭘로? 가격으로 환원하는 데 들어가는 이율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잠깐 쓰고 지우겠습니다. 자, 가격은 순수익을 뭘로 나눴다? 환원이율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이율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 공식에서. 환원이율은 환원이율 양쪽에다 환원이율 곱하고 다시 양쪽을 가격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눕니다.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눴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익률이죠.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환원이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왜 환원이율이라고 한다? 그냥 여기서 수익률이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책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할 때 하는 이율이니까 무슨 이율이라고 치자? 환원이율이라고 붙이자예요. 수익률이에요. 할인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수익률 보고 할인율이다라고 하는 거. 할인율은 뭐다? 미래금액, 현재금액 할 때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현재금액, 미래금액 할 때 할증률 또는 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원이 별거 없습니다.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할 때 들은 이율에 불과해요. 자, 이런 환원이율은 이 환원이율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환원이율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 환원이율의 기본적인 성질은 장기율이다, 단기율이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죠. 이건 장기이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쭉 설명한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장기이율 얘기하면 우리가 적산법에서 기대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이라고 했죠. 자, 환원이율은 부동산 투자